홍명보 감독, 사과한다. 용서 부탁, 월드컵 16강 이상 가겠다. 현장 일문일답.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사령탑에 부임하고 3주 만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K리그 특히 친정팀 울산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다음 월드컵 16강 뛰어넘는 성적을 언급했다. 홍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10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온 소감과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을 설명한 뒤 질문에 답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내정했다고 알렸다. 이후 8일 축구회관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선임 관련 브리핑을 진행. 13일 이사회 스인을 거쳐 홍 감독을 정식 선임했다.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3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해 이듬해 브라질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끈 바 있다. 당시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감독직을 내려놓은 홍 감독은 이후 저장 리청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거쳐 2020년부터 울산을 지휘하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홍 감독은 그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대한축구협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선임 관련 브리핑에서 홍 감독의 집 앞에 찾아가 홍 감독을 설득하고 하루 만에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이들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을 듣길 원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홍 감독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이임생 이사의 설명은 오히려 궁금증만 더 키울 뿐이었다. 논란도 많았다.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작업을 도왔던 전 축구 국가대표 박주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부 사정을 폭로하면서부터다. 박주호는 이전부터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 국내파 감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해외 지도자들과 달리 국내 감독들에게는 확실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해 여러 내용들을 폭로했는데 박주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력강화위원회가 과연 그동안 제대로 돌아갔는지 의심하게 되는 내용들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박주호의 발언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되어 제기된 의문과 논란에 대해 답했으나 속 시원한 해명은 아니었다. 때문에 당사자인 홍 감독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일정은 취임 기자회견이 아닌 해외 출장이었다. 앞서 이임생 이사는 홍 감독이 2명의 외국인 코치들을 선임하는 조건으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 홍 감독이 직접 후보들과 면접을 보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것이었다.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홍명보 감독은 논란 속에 국가대표팀 감독 업무를 시작하는 소감을 묻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하면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제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면서 물론 지금 많은 분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코치 후보 면접을 포함해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홍명보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8장 분량의 원고지에 적어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 일문일답. 취임사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평상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내용으로 제 마음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개월간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K리그 팬들과 약속을 저버린 점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특히 그동안 내게 큰 성원을 보내 주셨던
울산 HD 팬들께 사과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 팬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 지지 속 다시 감독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이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HD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내가 내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고자 결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임생 기술이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임생 기술이사는 내게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내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표팀 감독과 전무이사를 하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과 관련 각급 대표팀 연계 방향 등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대표팀 감독직을 요청했고 밤새 고심한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컵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표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걸 구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는 MIK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축구 전체의 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전무이사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체계적 유소년 시스템 및 적극적인 선수 발굴이 A 대표팀과 한국 축구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후 현장에 복귀해 K리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K리그의 중요성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구 후 풀뿌리인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만들 것입니다. 젊은 유망주 발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A 대표팀이 선두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표팀의 발전은 K리그 및 유소년 시스템과 긍정적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개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내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도전하게 된 중요한 내적 동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축구 팬들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유례없이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대표팀은 성적만이 아니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내겠습니다. 지적과 비판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전부 듣고 한국 축구가 전진하는데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팀 운영과 전술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팀 운영에서는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앞으로 대표팀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 선수는 스태프는 선수를 존중해야 한다. 선수끼리, 스태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지켜야 할 선도 명확합니다. 다음은 대화입니다. 많은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할 것입니다. 저도 대표팀 내 핵심 정보를 대화를 통해 선수들에게 공개할 생각입니다. 대표팀 내 많은 정보를 오픈한다는 건 그에 따른 헌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선수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그게 좋은 방향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선수들은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운동장 위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있는 대표팀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전략에 맞춰 경기 흐름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대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무대에서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해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유의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수비적인 면에서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공 상황과 카운터 상황에 대한 확고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수비 시간을 짧게 하고 위험 지역이라면 바로 공을 걷어낼 것입니다. 공격에 많은 시간을 쓰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된 패턴을 쓸지 훈련에서부터 준비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이 아닌 평시위 대표팀은 짧은 소집기간 탓에 훈련 이틀 차에 24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집 선수들이 피파, 국제축구연맹 위 규정에 근거해 경기까지 4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컨디셔닝, 그리고 이틀간 전력을 갖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코칭 스태프들이 잘 준비하고 공유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대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9월과 10월 경기들은 전략적 고민도 해야 합니다. 유럽파들이 시즌 초반이라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선수 구성까지 고민하겠습니다.